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맡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찬수 서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칼을 꽂았느니 말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심이 있고 누군가 예압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고요. 본인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 이런 부분을 저한테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약간 좀 피해의식. 증인이 생각할 때 왜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백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본인은 느끼는 게 없습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황당하다. 그럼 왜 김찬수 증인은 이제 우리 백혜룡 증인 입장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동료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한번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예. 예, 해보세요.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그 청장까지 보고가 되고 이제 격려도 있었는데.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브리핑을 연기하고 사건 이첩까지 지시했습니다. 셋째, 수교를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다시 꾸렸으니까요. 10일간 정도 수사 17일 여러 명과 같이 넘어왔다. 휴대폰으로. 그다음에 1월 6일 날도 넘어왔다. 그 자백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추가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 주장일 뿐이고요. 요청이라는 수박이니 이걸 중요하다고 신뢰 문제를 말한 것보다 오히려 인권 문제랄지 이런 영등포갑 최현일 의원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핵심은 단순 명료합니다. 대량의 마약이 입국 심사와 세관을 버젓이 통과해 국내로 반입 유통이 되어 적발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첫째, 경찰청장에게 수사 성과를 직보하고 칭찬까지 받았던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돌연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둘째, 서울경찰청은 세관 내용을 빼라며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브리핑을 연기하고 사건 이첩까지 지시했습니다. 셋째, 지휘 권한도 없는 조병로 경무관이 수사 담당자에게 세관을 언급하며 압력을 넣었습니다. 넷째, 관세청은 수사 담당자를 직접 찾아오고 수차례 전화까지 하면서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경찰의 형사사법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겁니다. 명백한 수사 예압이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김찬수 행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작년에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셨습니까? 7월 말부터 6개월 계셨죠? 그렇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근무하고 보통 이제 이전하는데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에 가셨어요? 의원님, 저는 지방서장도 6개월만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과거에 박근혜 정권 말기 2017년도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번이나 근무했네요. 이번이 두 번째. 그러니까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2번이나 있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의 핵심, 대통령 핵심 측근의 생각과 의중,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의 메커니즘을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핵심 인사들과도 긴밀한 소통, 친분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 비서관실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치안비서관실 그런 역할인가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파견 나갔으니까 경찰에서 취합된 정보, 현안, 수사 상황을 넘겨받아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 아닌가요? 의원님, 제 업무하고 무관한 업무입니다. 네. 아마 경찰청과 대통령실과의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용해인 의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작년 영등포 경찰서장으로서 마약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윗선에 보고하고 칭찬까지 받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 관할의 최대 성과인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급기야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의원님 전혀 사실 무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증인은 작년에 영등포 경찰서장 당시에 관할 부서에서 마약 수사 큰 성과를 내니까 8월 26일에 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9월 11일에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과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수사 사항을 상세하게 문자로 보고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검거 진행. 지난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공항 입국 단계에서 무사 통과한 정황 확인, 관련 수사 병행 맞죠? 맞습니다. 예. 그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주 훌륭하다고 극찬하면서 성과를 대내적으로 알리라고 격려하는 답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증인은 상당히 고무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상황 보고를 한 걸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했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두 번이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이제 근무할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좋고 또 본인이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가장 큰 마약 수사 성과를 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최대 관심사인 마약 수사 현안이고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또 본인의 성과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경찰서장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로 옮길 정도로 대통령실과 친분도 있고 그쪽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누구나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제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용산이랄지 대통령실에 외압이랄지 부탁을 받았다면 소위 말해서 저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영등포의 당시 증인. 형사 이과장을 발령시키고 증인.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증인.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수사의 치적을 본인 스스로 내세우다가 9월 20일 날 일정이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그날 9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국회 앞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노란 봉투법 관련 금속 노조 집회. 수천 명의 인원이 국회 앞에서 1박 2일로 노숙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국회 경비대에서 현장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8시 45분에 7시 33분에 보도자료를 보내라. 백혜룡 경장에게. 그리고 45분에 브리핑 취소할 수 없냐. 그리고 9시 3분에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브리핑 연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22일에서 10월 초로 연기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당시 백혜룡 과장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저 증인 백혜룡 경정님 잠깐 나와주세요. 지금 김찬수 소장이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사항에 대해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찬수 소장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9월 11일 날 세관 연루 사실이 나왔을 때 저에게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걸 보고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먼저 문자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장에게 문자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고 9월 13일에는 경찰청장님까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찬수 서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용산 언급에 대해서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지금 백예련 경제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그분이 없어서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녹취가 되어 있는 것이 2024년 10월 30일 녹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백예련 경쟁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안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본인이 백예련 경쟁이 증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증인이 정말로 이런 사실을 용산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면 깜짝 화들짝 놀라서 이 부분에서 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죠. 여기에서 말을 안 했다는 것은 백예련 경쟁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했던 적도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데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조병로 부장 전화건, 그 다음에 이첩에 대한 본인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 이런 부분을 저한테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약간 좀 피해의식, 내지는 열정은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의심이 나오지 않잖아요. 아니, 그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녹취를 하려고 지금 그걸 가지고 오면서 했던 부분인데, 그 전에 사전까지 그 녹취가 안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십니까? 왜 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의 말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청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백혜룡 경쟁이 이러한 용산을 서장이 언급했다고 언급을 했을 때 그런 말을 한 사실이었다면 서장 입장에서는 화를 내는지 화를 냈었습니다. 하든지 하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화를 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정리를 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기에 네. 맥락 없는 이야기 그만해라. 그리고 보고를 할지 수사나 똑바로 하십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겁니다. 용산에서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에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이 생각할 때 왜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백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또 우리 백 과장님께 아니, 본인은 느끼는 게 없습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황당하다. 그러면 또 백희룡 증인께 똑같이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김찬수 승인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백희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발언하는 과정에서는 백희룡 증인이 피해의식이 있다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를까지 했습니다. 그럼 왜 김찬수 증인은 이제 우리 백혜룡 증인 입장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동료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한번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예. 예, 해보세요.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백혜룡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청장까지 보고가 되고 이제 격려도 있었는데 느끼시에 이게 왜 김찬수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 시점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바뀐 것을 제가